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로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이 지금 방금 말이죠. 지금 KBS 2사 7명을 어제 의결했지 않습니까? 어젯밤 9시가 넘어서 이제 공표가 됐는데, 요거 조금 전에 사인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윤 대통령 강한 결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뭐 첫 출근길인데, 어제 첫 출근길에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지만은, 오늘 이제 이진숙 지금 이제 위원장이 말이죠. 두 번째 출근길인데 사실상 첫 출근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지금 이제 오늘 탄핵안을 이제 보고잖아요. 국회에 보고하면 이제 일사천리로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제 탄핵안이 가게 되는데, 오늘 보고하니까 24시간 지나면 내일이죠. 내일 의결이 거의 확실시 돼요. 왜? 192석에 믿는 토끼가 있잖아요. 요걸로 찍겠다는 건데, 이번에는요,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지금 발언한 걸 보면은 한번 두고 보자.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보자. 작심 입장을 딱 한마디지만 센 거죠. 야, 니들이 나를 미쳐? 시간 많아. 내가 4개월이고 결국 견딜 거야. 한번 해봐. 딱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신임 이사 오늘 임명이 딱 KBS 7명이 됐고, 그리고 박문진은 이제 어제 6명을 박문진은 방통위가 바로 임명해요. 어제 바로 임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KBS는 이제 박민을 계속 흔들었는데, 박민은 흔드는 인간들이 이제 싹 다 정리가 됐고요. MBC는 아예 판체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한 이제 3명, 또 MBC 박문진 9명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임기 만료로 아웃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게 관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야 민주당 안에서 이제 알아서 또 정리하겠죠. 자,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새롭게 3명을 추천해 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추후 논의해 보겠다. 이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사인, 그 다음에 이진숙의 출근길 발언, 그리고 이사진의 전격적인 전부 다 개편, 이런 걸 보면 정말 노영방송의 시대가 이제 끝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했고, 데일리안에서는요, 매주 그 정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걸 보면 민주당이 폭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빠지지 않으면 이제 우선은요, 지금 안 빠지기만 하면 일단 상승 모드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과 이재명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거죠. 제대로. 총선 때 얼마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각해서 그야말로 잘못 투표했는지, 지난번 이제 5년 내내 문재인이 잘못 투표해가지고 말이죠. 이번에는 4년 내내 우리가 고생하겠어요. 전부 유권자 여러분들의 책임 아닌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어떻게 이재명 같은 인간, 조국 같은 인간의 표를 주냐 이겁니다. 이거 열불이 나요. 열불이. 잠이 안 와요. 그런 생각하면.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의 이제 이 회동, 요 회동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쭉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도 말씀드리지만 이 공통된 언론 보도로 보면 화해의 물꼬는 탔다. 그러나 두고 보자. 지금 잠복해올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폭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회동은 긍정, 그러나 전망은 부정.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처음서부터 논평을 해드리고 계속 논평해드리는 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처음 제가 여러분께 평가해드린 내용, 요것이 그대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고, 그대로 전망이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황운하가 이 잘못된 단추를 꼈는데, 이 황운하 때의 대법원, 이게 대법원입니까? 동네 애들 봉숭아학당 맛도 못하죠. 예, 요런 데서 황운하가 말이죠, 현직 경찰 신문에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돼먹었어요. 2번씩이나. 예, 그러더니 요것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인간들이 조국당에 둘이나 있어요. 박은정이하고 이규원. 그래서 지금 이규원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오해를 받는 것이다. 이거 완전히 민주당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 조국당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단의 발생은요, 총선 때부터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감찰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아니, 신속 철저 공정수사를 해야 될 인간이 바로 누구냐면 이기훈 같은 인간이에요. 박은정 같은 인간들인데 요 이기훈에 대해서 아직도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욕먹는 거예요. 아니, 지금 김정숙이 신속 정확 공정하게 수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김혜경이 마찬가지 한 번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자기 정치 2028년도 아니면 민주당 재보궐선거가 얼마나 많아요. 갖다 박으면 되는 거예요. 갖다 박으면. 호남 같은 데는. 더군다나 딱 호남이 고향이니까 호남에 받기 딱 좋잖아요. 요걸 보고 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참 뭐라고 그럴까요. 우려스럽다. 앞으로 지금 9월 15일인데 이제 좀 참아야죠. 뭐 2년도 참았는데 뭐 45개월, 45일 우리 참읍시다. 예, 그러나 참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조직은 큰 틀에서의 대한민국 국가고 뭐 국가를 갖다가 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나 뭐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입장에서 조직은 국민의 힘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국민의 힘에 제가 충성할 필요는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 여기다 대표 안 쓰면요. 너 왜 대표 안 썼냐? 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에. 그런 치사한 댓글은 달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그 한동훈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서 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갖고 MB 대통령까지 33, 4년을 갖다가 정권에 관계없이 제가 쭉 살아왔잖아요. 전 비굴하게 누구한테 전화해서 봐달라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살아왔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도 한동훈이 잘 되라고, 우리 당이 잘 되라고, 윤 대통령이 잘 되라고. 그래서 절대로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3년 후다닥 합니다. 정권 뺏기면요. 우리가 맨날 문재인이 5년 만에 뺏겼다고 무능하다고 욕했잖아요. 그런 이유도 그러면 윤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욕해야 되잖아요. 욕할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절대로 그런 시에 조금만 시도 지금 뿌려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 시가 남아있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이 언론 그리고 이 평론가들 또 정치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또 이 후속 비하인드 스토리들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된 새로운 내용을 보고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건 좋은데 저를 제가 한동훈이가 됐든 누가 됐든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건강한 상식과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는 정보를 가지고 비판해 달라. 그러면 제가 아주 두 손 딱 무릎 꿇고 예, 감사합니다. 저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서술이 좀 길어졌는데 우선요, 맨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진숙 청문회 관련인데 자, 이 민주당에서 이진숙 청문회를 강행한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뭐 아주 따갑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진숙 탄핵의 이 시간표를 보면요. 오늘 이제 본회를 열어서 이진숙 지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의해요. 요거 어제부터 이 김현 그다음에 최은희 지금 오늘은 이제 조국 완전히 일사불란한 그야말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어요. 단일 대우에 우리가 108석 가지고 우리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해도 부족한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보고한 후에 24시간 이후 또는 72시간 이내에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법상 규정입니다. 그래서 2일 또는 3일 이렇게 이제 처리할 것이고 민주당의 기세와 비판의 강도를 보면 24시간이 지나면 즉각적으로 밤낮할 것 없이 바로 가결시킬 것이다. 요거는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임명을 바로 어제 아침 9시 좀 넘어서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또 사인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 탄핵안도 속절. 왜냐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일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공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완급과 경중을 잘 판단하는 게 그게 능력이다. 그거 잘하면요. 성공 확률이 제가 보기에 90%입니다. 완급, 경중. 여기서는 지금 급해요. 그리고 경중은 중하다고 그래서 중요한 이슈라고 그래서 급히 처리하면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 능력, 이건 뭐 능력과 관계없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속전속결, 민주당도 속전속결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급 이슈로다가 크게 판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속전속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윤 대통령도 말이죠. 자, 윤 대통령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오늘 출근하자마자 딱 요 사인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 다 이제 보도를 드렸지만은 KBS 이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권순벌, 그 다음에 유현순은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은 전 이사장, 그 다음에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그 다음에 여인철 변호사, 그 다음에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 상임의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결재를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희 이사는 어제 의결이 됨과 동시에 방통위에서 바로 임명했어요. 법상으로 방통위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동불 서강대 교수, 그 다음에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윤길용 방심의 방송자문 특별위원, 그 다음에 이유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그 다음에 허익범, 그 다음에 업무영 변호사 2명. 요렇게 딱 싹 다 바꿔버렸어요. 아주 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방통위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방통위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지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당연히 이진숙 지금 위원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이죠. 오늘 이제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뭐 제일 큰 이슈가 이거니까요. 물었었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 그리고 이 공영방송 내가 끝까지 책임있게 해내겠다. 이게 이제 어제예요.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 요거 내가 책임지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시간을 두고 보자. 이 얘기는요. 방송의 이제 공정성, 요런 게 뭐 한두 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보자. 이거는 탄핵안 가결해. 내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 끝까지 한번 버티고 보자 이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아주 요 한마디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이사 선임한 의결과 같은 다른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뭐 탄핵안이라든가 또 이런 거 있는데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이 말하자면 모범 답안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그런 모범 답안 갖고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시간 있어. 싸울 거야. 끝까지. 딱 요 얘기나 마찬가지고 선임함 이사 선임 같은 거 요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 말이 필요 없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 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것은 자료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여론조사 말이죠. 먼저 윤 대통령 지금 62.3으로 부정이 살짝 올라갔어요. 1.2%. 저는 이제 이 논평을 하면서 기준이 뭐냐. 1% 이상이 움직인다. 그러면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1% 미만에서 0. 얼마로 움직인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항상 봐와요. 그리고 이제 이 긍정평가에는 36.4에서 이 격주마다 하네요. 예, 격주마다 하는데 여기에서 격주마다 하는 여론조사에서 36.4에서 36.0이 됐으니까 0.4가 빠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조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나요? 요것이 이제 상당히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1차적으로요. 지금 이 도표에서 보듯이 6월 첫 번째 주에서 7월 첫 번째 주간은 34%도에서 그러니까 횡보 형태에 있다가 7월 첫 번째 주부터 살살 올라가다가 세 번째 주는 35.4로 올라갔고 약 1%. 그 다음 36.4%로 1.9%가 올라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36%니까 일단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하방 경직선을 굳히고 있는 단계.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이 중요해요. 자, 이 정당 지지율 민주당은 쏙 빠졌어요. 왜? 1.3%잖아요. 이건 의미 있는 변화다. 이거 뭐예요? 사법 리스크, 연임 이런 거잖아요. 포퓰리즘의 대가인 이재명의 또 등장.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국민의힘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은 41.3에서 40.0으로 1.3이 빠졌습니다. 요 빠진 원인은 여러 가지 지금 윤환 갈등이라든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이후의 역풍,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횡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조국혁신당이 7.9, 그 다음에 개혁신당은 4.8, 요 둘이서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은 0.5가 올라가고, 개혁신당이 많이 빠졌네요. 0.9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1.7로 살짝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국회 평가. 30.6%밖에 정상으로 보지 않고, 나머지 66.0%가 비정상으로 보는데, 매우 비정상이 46.0이나 됩니다. 그리고 매우 정상은 14.2밖에 되지 않는다. 요거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갖고 반성은 정말 제대로 써야죠. 그 다음에요.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검사를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얘기하는 식으로 추천해 야당이 요게 42.8에서 41.8로 1%가 빠졌고,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같이 이 한동훈 대표식 추천 방식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 요 점을 제가 봐야 돼요.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가 21.5예요. 21.5.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 필요하지 않아. 이게 19.0에서 21.5로 올라가는 측면.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가 지지율이 빠지는 측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집. 내가 설득하겠어. 당에서도 내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완급을 잘 다뤄야 된다. 이거는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여론이 나와 있잖아요. 필요하지 않다고. 21.5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온 21.5%라기보다는 요거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나온 얘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둬라.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응답자 최고위원 적합도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총칙인데 7월 20일부터 30일, 29일하고 30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인데, 김민석이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14.8. 역시 이재명의 파워가 있는 거죠. 이재명이 유튜브에 데리고 나가서 토크를 했잖아요. 그리고 민영배가 지금 10.1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전현희는 7.9로 올라가고 있고, 정봉주가 폭폭 빠지고 있습니다. 12.8에서 7.6. 그리고 한준호 전에 비서실장이 갖고 박용진 자리에 가 있는 한준호가 7.4로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8월 18일까지니까. 이걸 보면 김민석의 치고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민영배는 빠졌지만 민영배는 호남표가 지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전현희가 살짝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봉주 빠지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 강성 막말, 그리고 이 사람은 비명이고, 이게 럭비공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불안하다. 그리고 한준호는 최측근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현주의 망신이 계속되고 있다. 올라가질 않아. 이현주. 자, 이 얘기를 보면 떠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최고위원 근처 오지 말라. 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에서 봤을 때는요, 여전히 1등이 김민석입니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 이게 여론수사를 반영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민병배가 올라가고 있고, 정봉주는 여전히 절반 이상으로 푹푹 빠지고 있고요. 전현희는 별 큰 변화가 없어요. 한준호는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현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선대 룰대로 딱 나가버렸더니 16.4에서 3.9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현주, 이 강선우의 망신살. 강선우는요, 이재명이가 단식 투쟁할 때 그냥 지 신랑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이불을 싹 덮어준 아주 치졸한 인간, 강선우입니다. 요런 인간이 무슨 정치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이현주, 요거는요, 이것도 어디로 될지 몰라요. 진보에서 보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입만 살아있는 인간이 바로 이현주. 이 머릿속에 무슨 보수가 살아있고 진보가 살아있습니까? 요런 인간들은요, 싹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감정각관이에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 아주 개판 5분 전인 민주당, 그래도 조금은 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국민힘이 빠졌잖아요. 전당대회에 따른 밴드웨건 효과와 노출 효과로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완치되지 않은 당내 기싸움이 향후 어떻게 진행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제가 아까 논평을 드린 거 똑같아요. 이 얘기는 여론조사 공정의 서 대표가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중에도 확대면 기류가 퍼지면서 저조한 투표율과 흥행 저조가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이 평가는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정체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평가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 향후 여권뿐 아니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서 그게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뭐 제가 평가한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국민의힘, 특히 윤한 이번 회동 이후의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기본적으로, 우선 이거는 시계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7월 29일 날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7월 29일 직전에, 이거는 처음에 저는 윤 대통령이 제안을 먼저 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먼저 정진석이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정진석이가 이제 그 내부 조율을 거친 다음에 다 성사가 돼서 오케이가 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에 보고를 해가지고, 국무회의가 열린 후에, 직후에, 열리자마자 11시까지 했으니까요. 1시간 30분 동안에 두 분 다 오찬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뒤로 3, 40분 1시간 뒤로 밀어놓고, 이 대화를 나눌 정도로 됐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위에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했다. 그러면 여기서 분석해야 될 게, 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이거를, 좀 요청을 했겠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점인데, 요거는요,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둘인데, 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그 전당대회에서부터 굉장히 파격적으로 한 대표를 지지해 왔잖아요. 예. 전당대회 가서 완팀이야. 당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어. 나를 믿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만찬에서 떨어진 상까지 불러서 너도 한동훈 다 지지해. 외롭게 하지 말어. 이 정도 했으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날은 이제 독대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분위기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한테 화답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것이 본인이 우선, 그게 외형적으로는 화답할 필요가 있고, 외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뭐냐? 당 장악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왜? 친한 계열은 소수예요. 그리고 친한 계열의 특징은 중진 다선 의원들이 없어요. 중진 다선 송석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3선. 예. 그러고서 전부 초선 또는 재선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현직 백지는 아니지만 그 측근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전부 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 장악이 쉽지가 않아.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친윤 세력, 대통령이요. 잘 되게 하기는 어려워도 대선 때 못 되게 하는 거 쉽다. 우리 정치사가 딱 입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화해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요렇게 판단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당권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미 또 그 빚을 가지고 있어요.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오찬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부채가 되는 것이죠. 요런 측면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한 갈등 쪽하고, 한동훈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윤 대통령 혹시 한동훈이가 나타날 수 있어? 지금 오늘날 같은 정치적인 위상,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이건 너는 안 돼. 그래서 심지어 배신자라는 말까지도 아주 공개적으로 당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일종의 이미지, 안 좋은, 그렇죠? 오염된 이미지를 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 세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야 친윤계를 바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할지언정 이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마음이 빛을 갖고 싶어 한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 본인의 이미지, 빌드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뉴 이미지 메이킹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제안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대표 이제 문제점. 요거는 이제 외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내용은 굉장히 좋게 나와요. 우선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옛날 20년 검찰 얘기를 많이 했다. 진작에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지금 쟁점이 있느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이미 너무나 다 나니까 이게 건너기 어려운 강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은 게 바로 정점식 지금 정책위 의장의 사퇴 여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정점식 의장 사퇴에 관해서 30날 만찬했는데 30날 그러니까 만나고 그날 바로 만찬했어요. 이게 새로운 사실입니다. 누구하고 만찬했느냐? 정진석이, 그 다음에 홍초롱,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에서는 추경호, 그리고 한동훈, 요 4명이 만찬했습니다. 요 만찬에서 정점식 의장의 사퇴 여부를 두고 난상 토론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다. 결론이 안 났다. 뻔한 거죠. 이쪽 이제 한동훈 대표 빼놓고서는 나머지 3명이 그냥 가야 된다고 하죠. 왜냐면, 추경호 지가 정준식 좋다고 해갖고 황우영하고 둘이 임명했는데 한 2달 만에 이 사람 잘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친윤들이 뭡니까? 임기 보장에 당원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3대1이 됐겠죠. 그러니까 결재권자는 한동훈인가 거기서 설득이 됐겠느냐.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얘기가 길어졌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맞는 거. 그게 그러니까 만찬이 그렇게 좋은 만찬이 대통령과의 회동은 좋았지만 만찬은 별로 안 좋은 만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만찬까지 갔겠느냐? 한동훈이 아까 얘기대로 화기하고 진지하고 얘기했지만은 이거 정정식 좀 잘라야 되겠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라버려? 그러고 이게 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정지작으로 갔는데 정지작으로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되니까 바로 이제 여론전에 나가는 겁니다. 여론전.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이 어제죠. 어제 31일 날 서범수. 제가 어제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박정화 비서실장을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박정화는 비서실장이고 사무총장은 서병수의 친동생 서범수예요.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까버렸어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한동훈이한테 다 지침 받아갖고 깐 겁니다. 야, 너 빨리 사표내. 그런데 이제 정정식만 사표내라고 뭐니까 이 임명되어 있는 임명직들 자 싹 사표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럼 홍영민은 한동훈 대표가 지가 데리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많은 또 의미를 준다. 그리고 황우여마저도 안 잘랐어요. 황우여가 정치 구단인데 왜 안 잘랐겠어요? 한동훈 그 실세가 그 당 대표 없는 사람이 오는데 지가 잘려가지고 감당되겠어요?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황우여가 말이죠. 겉으로는 허우실실이지만 허우실실해.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하고 안 자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안 자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같으면 자릅니다. 자르고 재보궐선거 딱 해요. 근데 왜 못 자르냐? 뒤에 조선일보 딱 버티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여론 전문기사 잘라다가 실업자 백수 만들어? 그럼 봉급을 누가 줄게요? 봉급. 안 되잖아요. 대신에 여연은 개혁하라 이렇게 숙제를 준 거죠. 숙제 줄 때부터 저도 이거 안 자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정식 자르기 위해서 지금 서범수 지금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했다요. 그러면 이것도 왜 공개적으로 했느냐? 공개냐 비공개냐? 이 방식. 공개라고 하는 것은 여론전에서 자기가 유리하게 가겠다. 그 다음에 여론의 지지를 받고 정정식을 잘라내야 되겠다. 요것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63%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 있고 당심이니까 이거 봐라. 여론도 나를 지지하지 않느냐. 그래 정정식 너 내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말이죠. 만약에 만찬도 잘 끝나고 이랬으면은 조용조용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정점식이가 어제 바로 TF 사태 때문에 추경호 같이 보고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금방에 보고만 받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제가 당대표다.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화답을 많이 해주고 지원해줬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조용히,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자르고 싶지 않은데, 일단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좀 뒤로 물러서달라.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명예롭게, 줄 자리들 많잖아요. 명예롭게 또 다른 출구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해서 정점식이가 먼저 사표를 내고 그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 이러면은 역풍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화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까버려? 이거는요, 정정식 너 물러나. 알았지? 똑바로 해? 왜 버텨? 딱 이 얘기예요. 이게 잘 됐으면은 만찬, 그리고서 바로 정정식이가 사표, 그리고서 한동훈 대표가 수리. 이렇게 나름대로 좀 가시가 좀 다 잘라내고 가시 싹 정리하고 나왔을 텐데 너 사표내 알았지? 딱 최후 통첩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 논평 전망한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러한 갈등은 잠복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요게 저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오늘 쭉 언론들 보니까요. 그게 전반적으로 진보 좌파 할 것 없이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해야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예.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으면 현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모든 탄핵, 모든 특검을 다 불사하고 있는 이 무책임한 민주당, 예,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가고 있는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이재명, 옆에 동부그룹의 좌파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요걸 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도록, 여론의 지지는 다른 게 없어요. 지지율로 나와야 돼요. 여론기관 지지율로. 자, 그래서 공개적인 이 지표를 가지고 방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 방탄에는 방탄으로 막아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찮더라도요.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딱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것이 이 정부를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저 정책을 잘한다 해도 나라를 거덜내는 정책으로 가면 저도 지지 않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살려갖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제도 그랬잖아요. 천정 원전시장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죠. 한나라에서 24조, 48조 받아오는 대통령 봤어요? 없잖아요. 이거 하나는 끝나고, 이건 경제안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외교안보적인 측면. 미국 화끈하게 우리 쪽으로 타고 왔잖아요. 일본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못된 짓 하니까 너 똑바로 해. 우리도 경고하고 맞짱 뛰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겁없이 딱 할 때는 겁없이 해야 돼요. 칼을 뺄 때는 빼야 돼요. 그리고 시진핑한테 절절됩니까? 문재인이가 얼마나 시진핑 방한을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몇 년간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시진핑 그렇게 쉽게 안 와. 시진핑 강한 카드 얼마나 정치적으로 써먹었어요. 그거 하지 마. 제 방송 기억하신 분들은. 제 말이 맞았잖아요. 지금 시진핑이 제가 한 거야. 원칙에 맞게 대한민국이 옛날처럼 30등, 20등 하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G10 국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의 국정 운영을 정상의 국정 운영으로 바꾸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에 반영이 돼야 돼. 그래갖고 거기에 지지율 높게 나와야지. 낮게 나오면 우리는 보수는 싫어갖고 그냥 응답 안 하고 전화 끊어버려. 이거 안 통하면 이러다가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20대 총선, 21대 총선 망하고 22대 총선 망했잖아요. 투표 까보면 그 여론조사대로 가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론은 정책 결정 당사자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만들어 나가요. 이게 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시장경제 발전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들고 있다. 그 뒤에 좌파 매체들이 쫙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